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년 여성의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격감하게 되는데 그 여파로 여성기의 특히 그 질의 구조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. 이로 인해 여성은 질 위축증, 질 건조증, 성교통 등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부부간의 성생활을 회피하게 됩니다. 이것은 부부간의 장기적인 섹스리스 상태를 유발하게 되어 중년 남편 외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중년 여성은 말도 못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. 정신적, 육체적 고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계의 권위자이신 고민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의 원인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민환 박사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를 하셨으며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취득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그 후에 영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및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여성성의학회 창립자 및 회장이십니다. 그리고 또한 압구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닥터스랜드 의원의 원장을 하시며 닥터스랜드 의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고민환입니다. 일단 중년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이러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, 질 위축증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섹스를 피하게 돼서 많은 부부간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는데요. 그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.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구두를 새로 사면 반딱반딱하고 광도 나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오래 지나면은 기름기가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주 닦으면은 그게 잘 유지가 되잖아요. 예. 그리고 그냥 놔두고 비 맞고 그러면은 갈라집니다. 예. 이 갈라지는 현상이 여성의 그 성기에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. 그 원인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한 50 정도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을 때에 5% 정도로 줄게 되면은 월경이 끊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도움을 받다.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받거든요. 여성 호르몬 때문에 뭐 배란도 되고 또 모양도 예뻐지고 몸의 그 체형도 허리는 잘력하고 뭐 소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이것이 40세에 들어서면 여성 호르몬이 막 줄어들게 되면서 깨지게 되죠. 그리고 50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점막이 갈라지고 방광 점막이 갈라지고 그렇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아주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여성분들이 가장 힘든 게 질 건조증, 그 다음에 성교할 때 힘들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잦은 방광염, 오줌 소태 증상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.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자기는 오줌 소태 증상이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게 다 원인은 그 한 가지거든요. 네. 일설에 의하면 굉장히 질벽이 얇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가죽이 두꺼운 데가 어딜까요? 두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이 걸어 다니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 뒤꿈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꽤 두껍고요. 그래서 상피세포층이 그 상피세포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편평상피, 벽돌처럼 쌓이는 상피가 편평상피인데 그게 우리 뭐 가죽, 피부나 그 질점막이죠. 그다음에 원주상피는 창자의 내벽, 우리 곱창 먹어보면 안쪽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이 발바닥에 무진히 두껍고 두피도 두꺼워요.
근데 질점막이라든지 우리 또 점막이라고 하는 게 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코 속, 눈꺼풀 안, 예. 입속, 항문 예. 그 속에도 다 점막이거든요. 거긴 매우 얇죠. 항상 거기가 이제 습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갈라지는 게 좀 막아지고 하는데 그 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땀 나듯이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그게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젊을 때 사실은 성관계를 좀 잦게 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요. 그러면 그게 여성 호르몬이 그 감소가 되는 거하고 영향이 있습니까? 절대적인 거죠. 예. 절대적인 거죠.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예. 그럼 아주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피부가 네. 피부가 얇아지죠. 아주 얇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요. 그러니까 잘 그래서 찢어지고. 예, 여성분들이 아시죠? 화장품 중에 기능성 화장품 해서 여성 호르몬이 들어갔다, 태반 호르몬이 들어갔다, 태반 추출물이 들어갔다 하면서 비싸게 받는 게 거기에 여성 호르몬이 피부를 그야말로 윤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. 결국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네. 질벽이 얇아지고 거기서 오는 모든 증상들이 나오는 그러면요. 거군요. 우리 뭐 피부도 나이가 먹으면은 약해지지 않습니까? 예. 뭐 좀 전문적인 얘기로 가지만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거, 일레스틴 이런 게 감소하니까 예.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죠. 예. 채워주고 있으면서 탄력을 주던 그런 그 피하의 조직들이 망가지잖아요. 없어지고. 예. 그러면 쪼글쪼글해지고 보기도 싫고 어떻게 얼굴에 여러분들이 미용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그러면 지금까지 그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또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가적으로 부가적이 해주시죠. 아니라 증상이 매우 다양하지요. 질 건조증은 말라붙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래서 뭐 성교통이 있고 그다음에 질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요. 또 건조증이 있으니까 이게 갈라지거든요. 갈라지면은 출혈이 있습니다. 우리가 출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출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미경정 출혈이 있으면 매우 양이 작죠.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그나마 분비물이 나오는 게 색깔이 좀 약간 탁해지고 많아지면 조금 더 노래지다가 그럼 노래지고 피가 나오면 박테리아가 증식을 합니다. 예. 그러면은 악취나는 분비물이 나오고 양은 작아도 그다음에 뭐 냄새가 나쁜데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질 바깥으로 흐르게 되면 팬티에도 노랗게 묻을 수 있지만 요도로 가면 요도염 증상이 또 생겨요. 예. 그래서 요도염인 줄 알고 요새 이상하다고 하면서 오는 거 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꼭 산부인과적인 진찰을 해야 됩니다. 질벽하고 자궁 경부를 꼭 진찰을 해서 거기에 먼저 염증이 있지 않은가, 또 질 속에 냉이 많이 고여 있고 악취가 나지 않는가, 꼭 병균 검사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러는데 급성 방광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고 와도 그게 질염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균이 그 요도염 증상을 나타나는 수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. 예. 아주 그 광범위하게 여성 호르몬이 격감함으로 인해서 여성 성기의 변화가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다시 그 얘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사실 중년 전상에 굉장히 그 괴로운 원인이 되는데요. 네. 요거 그 치료 방법을 좀 얘기를 해봐 주시죠. 그래서 치료라는 게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될 게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빼놓고는 모든 여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드셔야 됩니다. 하여튼 그 옛날부터 알려진 게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
그런 사실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유방암 하면 무조건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.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이기적이죠.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다. 이기적인데 사실은 자기한테 이롭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. 그게 아마 제 생각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,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도 타지 말고 차도 타지 말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 보면 의사의 권고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전에는. 의사의 권고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40대 후반에 증상이 있고 50 넘어서 폐경이 된 후에도 자기한테 오는 여성분이 있다면은 약 쓰는 거를 쓰나 안 쓰냐 물어보고 또 진찰을 해보면 또 문제점이 보이거든요. 예. 그러면 그 약을 쓰시. 예. 그러면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그 유방암 외에는 대부분 써야 된다. 예, 결국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말씀이시죠? 쓰고요. 바탕입니다. 예. 우리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평소에 그냥 밥 새끼 제대로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러 가야지. 뭐 굶고 사는 사람이 뭐 비싼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이런 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하시고요. 그래도 사실은 좀 진행이 되고 한 분들 50에 들어가면 약을 드셔도, 왜냐면은 젊을 때도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노화는 진행됐잖아요. 예. 그 약을 드셔도 노화 진행되거든요. 그런데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약 안 드시고 또 뭐 월경하면서도 또 이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어떤 그 처치, 시술,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사실은. 그러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니까 네, 네. 일단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네,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막의 그 위축증 온 거를 우리가 극복하는 수단으로 예.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활용하죠.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면 현재 그 손상돼 있는 네. 그 질의 그 점막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어떻게 복원하거나 치료할 네.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? 예, 이게 그런 얘기죠. 이게 이제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약을 먹고 또는 질정을 쓰고 해도 금세 회복이 안 되거든요. 예. 그리고 그냥 그거는 그런 정도 그냥 아주 바탕 정도 유지되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레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 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. 예. 예, 이제 시술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기구라는 게 우리 이제 기계죠. 근데 기계들이 뭐 종류도 꽤 많은데 가격도 뭐 2천만 원에서 어떤 거 6천만 원, 8천만 원짜리도 있고, 기계들이 비쌀수록 더 시술료가 비싸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. 예, 예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질 점막에 콜라겐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예. 또 일레스틴, 히알루론산의 그 농도를 높여주는 그 시술법이 있습니다. 예. 예, 그건 뭐 의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건데 그 질 점막을 얇은 가느다란 바늘로 찔러가지고 하는 거죠. 근데 다 비슷해요. 한 3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뭐 한 3개월에 완성이 되고 뭐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. 그게.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뭐 기계식 치료법이 있고 또 약물 주의식 치료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. 그걸 네. 한번 좀 나눠서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. 저는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하게 하려면 기계를 쓰는 거는 비싼 기계면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. 예. 예. 8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? 그거. 뭐 옛날엔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, 그러면서 그 레이저로 때리는 게 뭐 200샷이다, 300샷이다, 600샷, 그게 순간 때려주는 게 쏘는 게 그렇거든요. 그렇게 하고 또 깊이도 예를 들어서 뭐 3mm, 4.5mm, 1.5mm에다가 그 레이저를 쏘거든요. 예.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앞에는 방광이나 요도고 뒤는 항문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 손상을 좀 안 되겠죠. 예. 예.
뚫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서 하고 그래서 이제 기계들을 해가지고 뭐 서로 자기네께 좋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게 있고요. 이제 그거는 경비가 아무래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일회용으로 한 환자한테서는 일회용 게 뭐 40만 원, 50만 원 이런 게 있으니 그걸 뭐 200만 원 받겠습니까? 그건 400 이상 받아야 되겠죠, 그런 거에.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방법은 뭐 초음파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나옵니다. 새 거가 좋은 게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인 만큼 비전문가도 할 수 있지만은 그 경비도 비싸지고 뭐 저기 하니까 선생님은 저는 이거 참담을 안 한다. 기계식에 대해서 뭐 설명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네, 우리 알겠습니다. 이제 우리 학회에 가면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쭉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장단점, 지들끼리의 장단점을 얘기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기계식 말고 약물 주입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약물 그걸 좀- 주입식하고 이제 기계식이 종류를 나누니까 약물 주입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얼굴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뭡니까 그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잖아요. 그런 식의 거를 질에 해주는 거죠. 근데 질에 발라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하 진피 쪽에 약물을 주입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약을 쓰죠.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. 콜라겐이 왕성하게 생기고 예. 그래서 탄력성이 좋아지고 예.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늘어진 질도 좀 좁혀지고요. 예, 똑같은 얘기입니다. 기계식에도 항상 나오는 게 이게 좁혀진다 그런 얘기인데 탄력이 좋아진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하고 쓰는 물질은 여러 가지죠. 예. 예, 여러분 뭐 얼굴에 뭐 쓰는 그 약물을 여기 다 쓸 수도 있고요. 모든 게 다 동시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상황을 봐서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비싼 기계값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훨씬 기계식보다 착할 것 같습니다. 대체로 그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까? 이거 하는 것만은 한 150에서 200 사이면 될 것 같고요. 예. 예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의사가 뭐 크게 피를 보는 게 아니니까 수술까지는 안 가도 시술은 시술이거든요. 예. 뭐 시술이나 수술이나 뭐 우리 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죠. 이걸 하게 되면은 그 기계식으로는 안 되는 게 뭐 G스팟을 만들어 준다든지 예. 또는 이거나 기계식이나 질이 좀 좁아지지만은 또 어떤 부위에 특출나게 더 이렇게 언덕을 예. 만들어 주는 거 예, 있죠. 예, 뭐 예. G스팟을 이제 사방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예. 뭐 그런 게 있죠. 네. 음. 좀 더 제 입장에서는 더 자유스럽게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한결 더 전문적이시겠네요.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죠.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으려면 그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? 전문적으로 산부인과에 와야겠죠? 제 생각에 산부인과 의사분들 중에 대학에 있을 때는 대학에서 이런 치료를 안 해주죠. 네. 대학에서는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쭉 안 했는데 이런 치료법이 있는 걸 알고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개원을 하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또 뭐 그렇게 아주 뭐 고도의 지식이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, 뭐 여러분들 얼굴에도 시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파서 그렇지 여기 뭐 시간이 또 걸리죠.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근데 물론 이거는 질속은 또 그 시술자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? 어떤 그 창작력, 상상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걸 보고 관찰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이분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?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다 달라요. 거기서 이제 전문 영역이 필요한 네, 거죠. 네, 예, 예. 그런 알겠습니다. 점에서 이 기계식은 그냥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뭐 좋다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
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요거는 뭐 그냥 일률적이라고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술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.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해서 뭐 다른 거를 또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죠. 이걸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결국 그 약물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전문가적 영역에서 각자 그 환자들 개인에 맞춰서 시술을 하며 네, 또 좀 자유롭게 그 상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그게 좋겠다. 맞습니다. 일률적으로 그냥 기계식으로 해서 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. 그러니까 이거군요.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거든요. 기계식이란 건 우리 얼굴에 레이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. 레이저 기계가 되면 무슨 과서도 다 하거든요. 그렇죠. 피부과, 성형외과, 또 산부인과도 하고, 그 다음에 비뇨기과에서도 하고, 가정의학과에서도 하거든요. 또는 뭐 일반의도 하고요. 근데 진료 가면은 뭐 제 근처 병원에 성형외과에서도 그 8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들여 놓고 광고를 하더라고요. 예. 질 축소술하고 뭐 요실금도 좀 좋아집니다. 그리고 광고를 하니까 그걸 보고 가시게 되는데, 사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? 어떤 그 한 개인의 특정하게 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기계로는 안 되죠. 그러겠죠. 예, 기계로는 안 되고 의사 개인이 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대드는 건데, 그거는 산부인과 의사만이 질에 대해서 그걸 판단, 진찰할 수 있는 거니까 예. 뭐 딴 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봐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기계 값이 안 들어가니까 경비도 생각보다 싸겠네요. 그건 기계식이구나. 당연한 얘기죠. 알겠습니다. 여기 알겠고,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 폐경 이후에 오는 그 질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네.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. 글쎄, 제가 그 매번 이런 걸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, 뭐 그 질 어떤 그 이런 그 시술을 안 받더라도 일단 내가 40대 중반부터 갱년기 증상을 느끼고 왠지 무기력하고 주변의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빠지죠.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증오심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 우리 모성이라는 거는 뭡니까? 마냥 자식한테 주고 양보하고 주변 모든 사람 남편한테건 자식한테건 다 양보하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. 억울해요. 그리고 짜증내요. 그럴 때 여성 호르몬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단 한 가지 유방암 때문에 안 씁니다. 유방암 때문에. 우리가 옛날에 저희 그 대학 다닐 때는 우리가 고추장, 된장 먹어갖고 위암 생긴다고 했거든요. 그래도 그때 고추장, 된장 열심히 먹었어요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는데 지금 사실은 여성 호르몬 써가지고 뭐 어떤 이유로 자궁을 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자궁 있는 분은 없는 분은 한 가지만 쓰면 오히려 유방암이 준다고 그래요. 그런 어떤 그 희망적인 그 연구 결과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뭐 따지실 거 없이 쓰시도록 하십시오, 약을. 지금 그 이런 게 우리 세대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시술법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이거든요. 이 네.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. 네네.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은 의문을 가져요. 네. 그 폐경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이런 치료로 복원이 가능할까?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됐다, 예를 들어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괴롭다, 이런 분들이 여성 호르몬 쓰고 질정만 써가지고 원상복귀가 안 되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아시오들 하시는 게 그거 얼마 갑니까?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간다고 그러거든요. 6개월 내지 1년 간의 시술 기간이 하고 나서 이제 효과를 보는 보는 게. 기간이. 예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신이 스스로 이제 성관계도 좀 아주 잦지 않아도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고 또 그 성에 대한 마음, 태도가 또 달라지는 거죠. 아무래도 여유가 예, 생기겠죠. 예, 성관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남편하고도 젊을 땐 안 그래고 못 그랬는데 그러면서 좋아지죠. 그러니까
조금 시술해가지고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그 젊을 때부터 하던 그런 그 삽입 위주의 섹스에서 애무 위주의 섹스로 좀 바꾸는 것도 지혜겠죠. 예, 뭐 어떤 저희가 이제 성의학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성행위라는 게 삽입성겸한 성행위가 그럼요. 아니다.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. 요새 성추행이라고 하면 엉덩이만 건드려도 성추행인데 사실 그것도 광의의 성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성추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 남편이 나를 툭툭도 안 친다. 응? 뭐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서로 타치를 접촉을 많이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요새 이제 집에 많이 같이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. 그 폐경한 지 얼마가 됐건 간에 그 기간에 그 기간에 네.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네, 편집해 60이 되셨어도 예. 60이 되셨어도 지금 당신이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신다면 뭐 저한테는 오시면 저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또 이거 다른 얘기지만은 성 상담도 이제 비급여로 따로 돈을 받고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시술도 내키지 않거든요.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또 본인이 받아들여야 시술도 받을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우리가 본인의 결심이 문제겠군요. 그러면요, 그러니까 좀 더 덜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, 이렇게 크게 부끄러울 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죠. 예. 좀 더 적극적인 그 태도와 예, 의사결정이 바로 필요합니다. 적극적인 겁니다. 예, 아주 그게 필요합니다. 오늘 이러한 문제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 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